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죠. 이번 시간에 이제 조회 버튼 쪽 처리했으니까 입력 삭제 버튼 쪽 저장하고 DB로 집어넣는 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작업했던 화면 쪽으로 가시고요. 디자인 창에 오셔서 입력 버튼하고 삭제 버튼 먼저 코딩을 하고 시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력 버튼 코딩해 보시죠. 더블 클릭하시고요. ds4번.addrow라고 해보십시오. addrow 한 줄 데이터셋에 추가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 쪽 코딩하시고요. ds4번.deleterow 이렇게 하시면 한 줄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주셔야 되는데 ds4번.row라고 주십시오. 자, 보시면 뭐 데이터셋에 한 줄 추가하고 한 줄 삭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row라는 프로퍼티는 데이터셋에 현재 선택한 레코드 번호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택한 레코드 지워라 뭐 그런 뜻이겠죠. 요거는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삭제를 처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메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력이나 삭제 버튼을 누르면 DB 쪽에 바로바로 한 줄 이제 DB 쪽에 한 레코드 들어가고 한 레코드 삭제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파워빌더나 델파이 써보신 분 중에 투티어 처리만 해보신 분. 마이 플랫폼은 투티어 안 됩니다. 철저하게 3티어 코딩 하셔야 됩니다. 뭐 3티어 그럼 또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력이나 삭제가 DB로 바로바로 집어넣고 입력하고 삭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디다 삭제하고 입력하는 걸까요? 데이터셋에 한 레코드에 추가하고 한 레코드 삭제하는 겁니다. 그 화면상에서 한 레코드 추가 삭제입니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입력이나 삭제는 이렇게 화면 쪽에 넣는데 저장할 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이걸 잠깐 실행을 시켜서 입력을 하면 이제 한 줄 추가하는 거겠죠. 뭐 하나 더 할 수도 있고요. 삭제하면 데이터에서 한 레코드 지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DB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입력이나 삭제를 하고 뭐 혹은 수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레코드 입력하고 한 레코드 삭제했고 한 레코드 뭐 요거 삭제해볼까요? 삭제해보죠. 요거 수정했고 그러면 서버로 보낼 레코드가 몇 개죠? 입력, 삭제하고 수정한 거 있으니까 3개 레코드죠. 3개 레코드를 서버로 보내는데 각각을 한 레코드씩 서버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무슨 뜻이냐면 요거 따라하지 마시고 보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i는 0부터 i가 날려보낼 3개 레코드 하고 i++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트랜잭션, 제가 이제 트랜잭션 함수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i번째 레코드를 각각에 대해서 서버로 한 레코드씩 집어넣어라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코딩하신 거 마이 플랫폼 코딩하실 때 최악의 코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웬만해 보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시냐면 웹에서는 한 레코드씩 밖에는 서버로 못 들어가죠.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꺼번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 플랫폼도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서 한 레코드씩 서버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좀 전에 입력하고 삭제하고 저장했죠. 수정했죠. 이 3개 레코드를 서버로 보낼 때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한꺼번에 3개를 보내는 겁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한꺼번에 3개를 보내는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실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개씩 꺼내서 서버로 보내는 거 아니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리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요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저장 버튼 쪽 코딩을 한번 해보죠. 자, 저장 버튼 더블 클릭해 보십시오.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트랜잭션 함수를 사용을 할 텐데 지금부터 코딩할 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길면은 커닝을 하죠.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 있죠? 베이스 4원. 요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탭에 베이스 4원 요거죠. 자, 여기에 저장 버튼 더블 클릭해 보세요. 트랜잭션 함수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쫙 긁으세요. 어디까지 긁으냐면 콜백이라는 함수 보이시죠?
여기까지 전부 다 긁으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C 하세요. 복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 쪽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건 없애야겠죠? 컨트롤 V에서 붙여넣으십시오. 너무 길죠? 제가 다 기억 못해요. 자, 요래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드리기 전에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해봤으니까. 자, 일단 조회를 하시고 데이터 나오죠? 입력해서 뭐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어보시고 뭐 수정하셔도 되고 뭐 지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 레코드만 추가해보세요. 제 이름이 오정욱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저장 완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TI 시작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상태가 저장한 다음에 DB에 있는 걸 다시 조회를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조회를 하고 싶으시면 조회 버튼을 다시 누르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조회를 해보면 제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실제로 DB에 들어간 건데 교육할 때 재밌는 분도 많다 그랬죠. 어떤 분은 의심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양반이 그 속이고서 서버에서 실제로 안 가져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인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자, 서버에서 실제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셨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트랜잭션 함수를 설명드리죠. 제가 아키텍처 설명드릴 때 지난 동영상에서 뭐 함수 3개가 있는데 로드 어펜드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 쓰지 마시라 그랬죠. 그냥 트랜잭션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함수예요. 트랜잭션 함수.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규먼트는 트랜잭션 이름 붙이시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름 붙이시는 겁니다. 이름. 그 다음에는 URL 주시는 부분이죠. URL은 뭐 설명드렸던 거니까 얘기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옆에 아규먼트가 이제 문제인데 자, 서버로 왔다 갔다 할 데이터의 종류는 딱 두 개라 그랬죠. 데이터셋과 변수. 그러니까 아규먼트에 뭐 나올까요? 서버에 보낼 데이터셋, 뭐 보낼 변수, 뭐 이런 것들 지정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첫 번째 부분이 서버로 날려 보낼 데이터셋입니다. 날려 보낼 데이터셋인데 가운데 는이 껴 있죠. 자, 는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시냐면 는 뒤에가 쏘는 쪽이에요. 앞에가 받는 쪽입니다. 제가 뒤에가 화면, 앞에가 서버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뒤에가 쏘는 쪽, 앞에가 받는 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아규먼트 자리가 서버로 날려보내는 데이터셋을 정의하는 자리라 그러죠. 날려보내는 거는 어디서 어디로 날아가죠? 화면에서 서버로 날아가죠. 그죠? 그러면 쏘는 쪽이 어디죠? 화면이죠. 받는 쪽은 서버가 되겠죠. 제가 는 뒤에가 쏘는 쪽이라 그랬습니다. 자, 쏘는 쪽이 화면이니까 말로 바꾸면 이 뜻이에요. 화면에 있는 DS4원 데이터셋을 서버로 쏘는데 서버에 도착하면 인풋이 되도록 받는 쪽은 인풋이 되겠죠. 서버에서는 DS4원 데이터셋을 쏘면 화면에서는 DS4원 데이터셋을 쏘면 서버에 도착하면 이름이 인풋으로 바뀝니다. 자, 서버에서 처리할 땐 인풋으로 해야겠죠. 그죠? 자, 왜 이렇게 나냐면 서버 쪽과 화면 쪽에 데이터셋 이름을 서로 다르게 줘도 코딩을 안 고칠 수 있도록 생각해서 만든 문법입니다. 일부러 넣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뒤에를 쏘는 쪽 앞에가 받는 쪽이라고 그랬냐면 지금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좀 복잡하지 마. 그러니까 뒤에가 하면 앞에가 서버라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게 돼요. 제가 이거 SI 부서가 저희 회사 내에 있는데 SI 부서에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교육받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헷갈려 죽는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자, 뒤에가 쏘는 쪽, 앞에가 받는 쪽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이 정도면 됐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콜론 U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콜론 U라는 옵션은 제가 좀 전에 여기서 한 레코드 추가하고 뭐 삭제하고 뭐 이런 거 해봤죠. 자, 수정하고. 자, 서버로 날려보낼 레코드가 몇 개죠? 3개죠? 입력, 수정, 삭제한 거. 자, 콜론 U라는 옵션은 좀 전에 알려드린 그 3개 있죠? 뭔가 건드린 거. 요 3개의 레코드만 추려서 서버로 쏴라. 그 뜻이에요. 아까 왜 제가 포문 돌려서 한 개씩 꺼내서 서버로 보내지 말라 그랬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여기다가 콜론 U라고만 주시면 마이 플랫폼이 알아서 뭔가 변경된 거, 입력이나 수정, 삭제한 레코드만 추려서 서버로 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근데 또 응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콜론 U 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빼게 되면 이렇게 지웠죠? 그러면 디폴트 처리 안 해줘요. 자, 그거 콜론 U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셋을 이제 쏘는데 한 개만 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개 이상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셋을 한 개 더 쏘고 싶어요. 두 개 쏘고 싶어요. 자,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보시면 아십시오. 한 칸 띄고, 구분자가 한 칸 띄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input 1은 ds41 콜론 u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뜻이겠죠. 화면에 있는 ds41 데이터셋을 서버로 가면 input 1으로 바꿔 쏴라. 근데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뭔가 변경한 거, 레코드만 추려서 서버로 쏴라.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두 개 이상 주의하실 때 한 칸 띄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콜론 U에 요거 이제 옵션이 있는데 요 콜론 U 옵션이 매뉴얼 보시면 요거 말고도 콜론 A 같은 거 있어요. 콜론 A는 이제 조회된 데이터도 전부 다 서버로 쏴라. 그런 옵션들입니다. 그거는 매뉴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자리가 이제 서버로 쏘는 데이터셋 자리고, 그 다음 뭘까요? 서버로 쐈으니까 서버에서 뭐가 날라오겠죠. 자, 날라오는 데이터셋을 정의합니다. 근데 뒤에가 쏘는 쪽이라고 그랬죠. 자, 날라오는 데이터셋에서 쏘는 쪽은 어디죠? 서버에서 쏘죠. 서버에서 화면으로 쏩니다. 그럼 쏘는 쪽이 서버고, 받는 쪽이 화면이 되겠죠. 자, 말로 풀면 이렇게 돼요. 서버에서 아웃풋 데이터셋을 던진 거를 화면에 있는 outds로 쏙 들어가라. 그 뜻입니다. 얘도 여러 개면 한 칸 띄고, 뭐는 뭐, 이런 식으로. A는 B,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하세요. 조회할 때 로드 쓰고 뭐 저장할 때는 트랜잭션 쓰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트랜잭션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트랜잭션을 사용해서 조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게 없으면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조회가 되겠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헷갈리죠. 헷갈리지만 뭐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자, 데이터셋을 쏘고 받았어요. 그럼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또 뭐가 있죠? 변수가 있죠. 자, 옆에 자리로 가볼게요. 자, 이 자리는 서버로 보내는 변수를 정의하는 자리입니다. 자, 보내는 변수예요. 서버로 보내는 변수. 근데 또 눈이 또 깨 있죠. 또 이번에 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럼 뒤에가 쏘는 쪽, 또 앞에가 받는 쪽? 아닙니다. 변수는 보통 이렇게 쓰죠. 변수명은 변수값. 그죠? 요거는 변수는 변수명은 변수값이에요. 얘도 여러 개 보내주시고 싶으면 한 칸 띄고 또 뭐 A는 B, 변수명은 변수값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자리가 나와야 될까요? 자, 변수를 서버로 쏘았으니까 서버에서 변수가 또 날라와야겠죠?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자, 서버에서 날라오는 변수는 처리하는 방법이 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 아규먼트에 콜백이라는 게 써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이플랩은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다 뭘 써주시냐면 콜백 함수 명을 써줍니다. 자, 근데 콜백 함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백 함수라는 용어는 마이플랫폼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윈도우스 쪽에 있는 용어인데 왜 사람들이 모르냐 하면 그 통신 처리 같은 어싱크 통신 직접 해보신 분들 아니면 잘 모르세요. 그런 거 하려면 스레드로 막 모듈 처리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처리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거라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스레드가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머리 아프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따라오시면 쉬워요. 자, 일단 여기다 콜백 함수 명을 준다. 그까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번에는 트랜잭션 밑에 보시면 얼러트 tr 시작 뭐 이런 걸 제가 써놨죠. 요걸 왜 써놨냐면 여러분들한테 콜백 함수 설명하려고 써놓은 겁니다. 자, 일단 예상들을 해보십시오. 트랜잭션을 하면 서버로 뭐가 날아가겠죠. 날아간 다음에 서버 쪽에서 뭔가 날아올 겁니다. 자, 날아오고 난 다음에 메시지 박스가 뜰 거라고 보통들 예상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죠. 자, 근데 트랜잭션 갖고서 설명을 드리면 눈으로 확인을 하면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로드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로드 밑에다가 얼러트 하고서 조회라고 한번 써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로드하면 이제 데이터가 조회돼 날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데이터가 조회되고 나서 이제 화면이 바인딩에 걸어놨으니까 화면 쪽에 데이터가 보이겠죠. 보이고 나서 조회라는 글자가 메시지 박스가 뜰 것 같죠. 자, 그죠? 근데 안 그렇겠죠. 자, 요거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데 뭘 보시냐면 데이터가 먼저 나오냐, 메시지 박스가 먼저 나오냐.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누가 먼저 나오는지 보십시오. 조회 버튼 누릅니다. 뭐가 먼저 나오죠? 조회라는 메시지 박스가 먼저 나오죠? 잘 못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회가 먼저 나오나, 데이터가 먼저 나오나. 누릅니다. 조회 데이터, 메시지 박스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데이터가 눈에 보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 하면, 로드 하면은 서버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하죠. 요청한 다음에 응답을 안 기다려요, 얘가 안 기다리고 바로 그냥 밑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달라고 해놓고 바로 메시지 박스를 바로 띄워버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로 안 기다리나 그러시는데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속에서 기다려요. 속에서. 밑으로 쭉 빠지긴 하지만 기다리긴 기다려요. 집어 던지고 나서 일단은 안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맞습니다. 뭐 속에서 기다리는 거 지가 알아서 하겠죠. 자, 지금처럼 통신을 할 때 뭘 달라고 해놓고 안 기다리는 이런 통신 방식을 뭐라 그러냐면 어싱크 통신 방식이라고 그래요. 많이들 들어보신 비동기 통신 방식 있죠? 그런 거를 어싱크 통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싱크 통신 방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달라 그래 놓고 안 기다리고 밑으로 쭉 빠지는 거. 이게 비동기예요. 반대 개념도 있어요. 동기통신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싱크통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서버로 달라 그래 놓고 기다려요. 이 함수에서 딱 서 있으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데이터 다 날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뿌려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기다렸다가 수행하는 거. 이게 싱크통신이에요. 마이 플랫폼은 둘 다 지원합니다. 근데 디폴트가 비동기 통신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디폴트가 비동기입니다. 싱크 처리하는 거는 또 나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다른 문제를 좀 생각해보죠. 자, 서버에서 날라오는 것 중엔 데이터야 바인딩을 걸어놨으니까 지가 알아서 뿌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코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코딩으로 구현하셔야 되는 거. 서버 쪽에서 뭐 날라오죠? 에라 코드, 에라 메시지 나오죠. 에라 코드, 에라 메시지 처리를 어디다가 코딩하면 좋을까요? 이제 좀 전에 들으신 얘기하고 조합을 하면 로드 한 다음에 안 기다리니까 밑에다가 여기다가 따라하지 마세요. if 에라 코드 뭐 이런 식의 처리를 하신다면 안 맞겠죠? 여기다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던지고 나서 안 기다리고 쭉 빠지니까 이 시점에는 에라 코드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그죠?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에라 처리를. 그죠? 좀 알딸딸 해주시죠? 제가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이건 데이터셋의 메소드입니다. 데이터셋은 컴포넌트죠. 컴포넌트에 뭐가 있죠?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가 있죠. 그럼 이제 대충 어디다 줘야 될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벤트에다 줘야겠죠. 그죠? 자, 데이터셋에 보면 이쪽 가서 데이터셋에 이벤트 중에 얘도 컴포넌트가 이벤트 있습니다. onload completed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onload completed. 자, onload completed 여기다가 바로 if 에라 코드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에라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밑에다 뭐 코딩하는 건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규먼트 이렇게 넘어와요. 에라 코드, 에라 메시지. 이게 이제 서버에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end reason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가 날라왔을 때만 onload completed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 보시면 이 경우 이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필터라든가 뭐 소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데이터가 날라왔을 경우에는 이 endreason 값이 0이 나와요. 그래서 꼭 처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서버에서 나온 거 처리할 때는 endreason이 0이면 그리고 밑에다가 에라 코드가 0보다 작으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의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써놓죠. 얼러트하고 요거 날라올 거니까 요거 찍어놓지. 자, 뭐 이런 식의 코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요번엔 로드 말고 트랜잭션 함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죠. 이 밑에다가 if 에라 코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까 데이터셋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얘 잘 보세요. 얘는 함수죠. 함수에 이벤트 있는 거 보신 적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에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다 줄 수가 없어요. 이벤트도 없어요. 할 데가 없죠. 그죠? 할 데 없어요, 진짜로.
콜백 함수라는 게 이제 뭔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콜백 함수라는 걸 외국 사람들이 왜 만들어놨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에러 처리할 데가 없죠. 그래서 만든 개념이에요. 자, 영어로 보면 콜백이라고 해놨는데 까꾸로 호출한다 뭐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버에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죠. 트랜잭션 하면. 그리고 응답이 날라오는데 안 기다린다 그러죠. 아래로 쭉 빠집니다. 지가 속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속안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서버에서 응답이 날라오면 그 시점에서 여기다 써놓으신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나중에 응답이 날라왔을 때 실행될 함수명을 써주시는데 제가 또 콜백이라고 써놓으니까 똑같이 콜백이라고만 써야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여기다 함수명은 A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다 이제 호출한 함수를 만들어 놨으면 선언했으면 함수를 만들어 놔야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콜백이라는 함수까지 카피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응답이 날라오면 바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일 여기 뒤에 함수명을 쓰실 때 콜백이라고 안 쓰고 A라고 썼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실행될 함수 여기를 A라고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백 함수에 보면 아규먼트가 3개가 있는데 이 아규먼트 3개 좀 알려드릴게요. 트랜잭션에 걸려있는 콜백 함수는 아규먼트가 3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 TRID가 얘가 이제 마이플랫폼 실행을 시키겠죠. 그럴 때 전달을 아규먼트에 넘겨주는데 트랜잭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이게 트랜잭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 이름을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서 실행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언제 필요한 거냐면 트랜잭션이 여러 방 때리겠죠. 얘도 트랜잭션, 쟤도 트랜잭션, 이름 세이브 1, 2, 3, 4 이렇게 때렸을 때 어디서 튀어나온 콜백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구분하려고 이 이름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고요. 자, 요게 넘어옵니다. 요 자리로. 그 다음에 서버에서 던진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딩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TRID가 세이브면, 요 놈이면, 그죠? 에러 코드가 0보다 작으면 실패, 아니면 성공, 뭐 이렇게 코딩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응용을 재밌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요 자리에다가 에러 메시지 쓰시고, 요 자리에 에러 코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에러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자, 이러면 이 자리에 에러 메시지 나오냐? 아닙니다. 에러 코드 나옵니다. 요거는 변수명을 A, B, C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리가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 봐야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제 트랜잭션 함수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트랜잭션 함수가 막 헷갈리죠? 그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트랜지션 함수를 좀 쓰셔야 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요거였죠. 콜백. 안 기다린다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하시면서 대부분 다 이제 화면을 어싱크 형태로 이렇게 부르고서 안 기다리고 화면 처리는 그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실 텐데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있냐면 반드시 서버에서 뭔가 데이터를 한번 달라고 하고 나서 그 나온 결과값을 갖고 두 번째 트랜지션을 때리고 또 그 결과값을 갖고 또 세 번째 트랜지션을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꼭 생겨요. 하다 보면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어싱크 통신 방식으로 코딩 하시려고 그러면 머리가 되게 아파요. 이렇게 하죠. 트랜잭션 한 다음에 첫 번째 나온 트랜잭션의 콜백 함수에다가 다음 거 돌려야죠. 수행하고 그 두 번째 거의 콜백 함수에 다시 세 번째 거 또 수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럴 경우엔 싱크로 전환하셔서 처리하시면 머리가 덜 아프겠죠. 그죠? 그럼 싱크라는 건 이제 트랜잭션 하고서 그 밑에다 또 다음 거 때리고 그 밑에 또 다음 거 때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게 좀 더 쉬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 알아두시고 싱크 처리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을 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트랜지션 이렇게 하고서 서버로 날려가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셨죠? 확인해 보셨는데, 조회할 때는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서버에서 날라오는 XML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빠르죠. 근데 얘는
날아가긴 날아가서 되긴 됐는데 날아가는 게 보이질 않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속 안에서 뭔 짓 하는지.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서버로 실제로 날아가는 통신 프로토콜을 한번 찍어 봐 드릴게요. HTTP 통신 프로토콜을. 자, 요렇게 한번 찍어 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화면 테스트 해보시고 그럼 잘 돌 거예요. 서버 쪽도 테스트하고 잘 도는데 두 개 붙이면 안 될 때 있어요. 그 왜 제가 그 칼럼명이나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고 그랬죠?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칼럼명이 막 몇백 개 되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해서 그 이름을 잠깐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막 두 개가 서로 잘 안 붙겠죠? 그럴 경우엔 내가 쌌는데 진짜 제대로 쓴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럴 때 유용하신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요거 이제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글로벌이라는 오브젝트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화면에서 스타트 XML에 있는 것들을 접근할 때 쓰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스타트 XML에 있는 것 중에서 HTTP가 있는데 이 HTTP가 어딘지 보죠. 이쪽에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창이죠. 어플리케이션 탭 옆에 데이터 탭이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리고 프로토콜스 펼쳐보세요. HTTP라고 보이시죠? 통신 쪽 관련된 프로토콜은 이쪽에서 지정을 하는데 통신은 어댑터가 한다 그랬죠? 이쪽 부분은 어댑터 쪽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뭐 막 넣으시죠? 그러면 스타트 XML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 자, HTTP 요거 한번 열어보시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global.htttp라는 게 이 뜻입니다. 스타트 XML에 있는 HTTP 어댑터 그놈의 요거 프로퍼티겠죠? send HTTP string 요거 볼까요? HTTP에 보시면은 뭐 프로퍼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쿠키 값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거냐, 뭐 압축할 거냐, 뭐 게이트웨이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시도 횟수 여기 보시면 싱크 있죠. 자, 제가 좀 전에 싱크 처리하는 방법 그 나중에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싱크 처리하고 싶으면 이거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싱크를 옵션을 true로 바꾸시면 싱크로 먹어요. 바꾸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요거 싱크 true 이렇게 해주면 바로 싱크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싱크 처리하는 거. 자, 요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죠. 자, send HTTP string 요거 보시면 요겁니다. 회색으로 돼 있죠. receive라고 있는 게 있고 4개 있죠. send 있고 그러니까 서버로 보내는 쪽 HTTP 통신 프로토콜이나 컨텐츠 아니면 서버에서 날라오는 거 HTTP나 컨텐츠 그거를 찍어 보실 수가 있게끔 read only 프로퍼티 이렇게 열려 있어요. 캔슬 하시고요. 그러니까 요거겠죠. HTTP 통신에 날려보낸 HTTP 통신 프로토콜을 찍어라. 이렇게 한 건데 여기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요거는 트랜지션 아래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보내는 거라도 콜백 함수 밑에다가 여기다 쓰셔야 돼요. 이렇게 콜백 함수 쪽에 쓰셔야 되는 거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얘를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조회를 하시고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고 뭐 A, B, C, D 그냥 해보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뭐 빵 뜨죠. 그 다음에 이게 뜰 겁니다. 얼러트에서 찍어놨다. 통신 프로토콜 찍어놓은 거예요. 자, HTTP 통신 프로토콜 헤더 파트 있고 컨텐츠 파트 있겠죠. 자, 요 헤더 파트 쪽 내용 지가 알아서 채울 거고, 자, XML 쪽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자, XML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까 조회할 때 보시는 XML하고 크게 안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유념하셔서 보실 게 뭐가 있냐면 변수 있죠. 트랜지션 할 때 변수. 자, 이쪽 가서 볼게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URL 보면 물음표 뒤에 inva1이라는 변수를 서버로 쐈죠. 그거는 어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통신 프로토콜 맨 윗줄에 inva1 이렇게 해서 넘어가죠. 그죠? 자, inva2는 어디 들어가나 볼까요? inva2라고 하는 건 이쪽에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서버로 날려보내는 변수 여기 정의한다 그랬죠. 자, 여기다 주신 거는 어디 들어가는 거 볼까요? XML 안에 여기 들어갑니다. inva2 이렇게 파람스 해가지고 이쪽 변수. 그러니까 트랜지션에서 어디다 줬냐에 따라서 날아가는 위치가 달라지죠. 그리고 참고로 이 헤더 파트에 있는 거는 웹서버가 받아가지고 파싱을 해주죠. 근데 여기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XML은 웹서버가 파싱 안 해주겠죠.
그러면 JSP 쪽에서 받으실 때 웹서버가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넘겨줄 텐데 인바1은 그냥 넘겨줄 거예요. 인바2는 어떻게 될까요? 이 XML을 리퀘스트 오브젝트에 통째로 담아 던져주겠죠, 웹서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싱해서 꺼내 쓰셔야겠죠. 그죠? 그거 조금 차이 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셋 넘어갑니다. 데이터셋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다시, 인풋은 DS411 콜론 U, 이렇게 해줬죠. 그러면, 데이터셋 아이디 보시면 인풋이에요. 그러니까 화면에 있는 DS411 꺼낼 때 서버로 날아갈 때부터 인풋이라고 이름 바뀌어 날아가요. 그죠? 자, 그리고 컬럼들, 정보들 날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는 딱 하나만 날아가죠. 제가 여기다가 ABCD라고만 추가했죠. 그죠? 그리고 ABCD 하나 추가했죠. 그럼 ABCD라고 여기 들어가 있죠.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트랜잭션에 콜론 U라고 하는 거, 이 옵션이 뭔가 화면에서 수정하고 입력하고 삭제한 그 건드린 레코드만 서버로 쏜다. 추려가지고 그 얘기 드렸죠. 지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한 레코드만 날아가요. 그죠?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이것도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서버 쪽에서 해야 될 일 대충 뭔지 감 들어오시죠. 그죠? 요 위에 거는 웹서버가 알아서 파싱해서 여러분들 JSP 쪽에 리퀘스트 오브젝트에다 담아서 던져줄 거고 이 XML은 통째로 담아서 던져줄 거고 그러면 JSP 쪽에선 데이터셋 파싱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레코드 개수만큼 루핑 돌려서 DB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화면 쪽에서 서버 쪽으로 보내는 데이터들 날려보내는 거에 대한 정의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들 다 되셨나요? 조금 어려웠죠? 예. 자, 이해들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